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 대망의 마지막 팀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에 74승 했는데 지난 시즌 94승을 거두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승수를 추가한 팀이 됐어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양키스와 공동 1위를 기록을 했지만 타이브레이커에서 앞서면서 지구 1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다시 한번 꺾고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고요. 챔피언십에서도 시애틀에게 2승 3패로 밀렸지만 역전승을 하면서 1993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도 3승 2패로 앞서면서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결국에는 홈에서 2경기 연속으로 내주면서 준우승에 머물고만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습니다. 감동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시즌에 접어들수록 강팀의 면모를 갖춰나갔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때도 사실 올라간 것만으로 만족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93년 이후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서도 과연 다저스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경기력으로 다저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명승부를 연출을 했고요. 마지막에 우승팀은 다저스였지만 명승부의 두 주역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를 노리고 있는 토론토의 오프시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시즌 대대적인 보강을 했어요. FA로는 딜런 시즈를 7년 2억 1천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오카모토 카즈마를 4년 6천만 달러, 타일러 로저스 3년, 코디 폰세 3년에 3천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맥 셔저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헤수스 산체스를 데리고 왔고 체이스 리도 디트로이트에서 데려왔고요. 마이너 주요 계약으로는 일로 히메네스, 호르 알칼라, 조시 비코스키, 조시 플레미, 제시 한 등이 있었습니다.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보비샷의 이탈이 가장 크고요. 크리스 베시의 아이제이아 카이너 팔레파, 타이 프랑스, 세란토니 도밍게스, 조이 로퍼피도, 저스틴 부를, 팩스턴 슐츠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스토리가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우승권에 접어든 팀의 행보였어요. 이 투자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깝게 우승을 놓친 팀이라면 이 정도의 움직임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줄 1선발 투수를 데리고 왔고 선발진의 뎁스를 채울 수 있는 투수들도 영입을 했어요. 산탄데르가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자 산체스를 데려온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MPB 출신 오카모토, KBO 출신 폰세를 데리고 오면서 레이더를 넓힌 부분도 흥미로웠었고요. 하지만 카일 터커와 비셋을 놓친 건 어쩔 수 없었어도 불펜 전력을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B+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오프시즌 대대적인 투자를 한 점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보 비셋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오카모토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딜런 시즈를 더하면서 선발진은 더 탄탄해졌지만 불펜진이 지난 시즌 약점이었는데 확실한 마무리를 데려오지 못하면서 제프 호프먼이 올 시즌 그대로 마무리를 보게 됐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부족한 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A를 주긴 아쉬웠고 B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조지 스프링어, 달튼 바시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에디슨 바저, 알레한드로 커크, 헤수스 산체스, 오카모토 가즈마, 어니 클레멘트, 안드레스 히메네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을 보시면 베리오스와 예세비지가 빠져있다 보니까 케빈 가지먼, 딜런 시즈, 에릭 라우어, 코디 폰세, 맥스 셔저가 선발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을 보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제프 호프먼이 마무리를 보고요. 타일러 로저스, 루이 발랜드, 브랜든 리틀, 브레이든 피셔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각성일까입니다. 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한 차원 올라선 건지 아니면 그냥 한 시즌 반짝 우연인 건지를 따져보게 되죠. 토론토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20승을 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실력일지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전력 보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성적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21년 107승을 올렸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그런 시선이 있었고요. 여기서 만약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에서 그대로 탈락을 했으면 더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을 치를수록 팀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7차전 3루에서 카이너 팔레파의 리드폭이라든지 불펜의 불안지수 같은 디테일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다저스가 보이지 않는 기세, 분위기만으로 그렇게 수세에 몰리는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토론토가 진짜 각성한 게 아닐까란 가설을 세워봐야 됩니다. 또
그 중심에 게레로 주니어가 있었는데 게레로 주니어의 포스트 시즌 활약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실감시켜준 무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본인만 잘한 게 아니고 팀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까지 잘 해주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을 했죠. 지난 시즌 비상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저, 어니클레멘트 같은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에서 콘택트 야구의 진수를 보여줬고 마운드에서도 예세비지나 출근 도장 찍었던 발랜드, 또 리틀이나 플루아티 같은 불펜 투수들도 스텝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오카모토, 폰세 같이 예측이 좀 더 힘든 선수들이 넘어옵니다. 오카모토는 작년에 왼 팔꿈치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나왔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자였고요. 폰세도 역시나 선발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습을 지난해 KBO 리그에서 각성해서 보여줬습니다. 모쪼록 올해 토론토가 우승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될 텐데 지난해 각성들이 알을 깨고 나온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새로운 2인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두고 정한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준우승하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를 가장 괴롭힌 팀이었어요. 오프 시즌에 준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전력을 또 한번 보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일 터커와 에든 디아즈를 영입한 다저스에 비하면 아직 전력상으로는 다저스에 밀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면 충분히 다저스의 적수로 다시 한번 평가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발진에 새로운 2인자가 들어왔어요. 개막전 선발이 케빈 가즈먼이었는데 이번에 딜런 시즈라는 원투펀치를 구성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딜런 시즈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130선발에 나서면서 메이저리그 최다 2위고 이닝도 718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메이저리그 8위였어요. 많이 나오고 많이 던지는 선발 투수를 토론토가 선호한다는 점에서 토론토에 맞는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피트 워커 투수 코치는 제구가 좋지 않았던 로비레이를 제구를 고치면서 사이영상 수상자로 만들어냈고 기쿠치 유세이의 제구도 고친 바가 있거든요. 딜런 시즈가 만약에 피트 워커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제구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단순히 2선발을 넘어서 에이스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에는 게레로를 도와줄 2인자를 찾아야 되는 토론토예요. 스프링어가 지난 시즌 회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바저도 풀타임 2년차 시즌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카모토도 메이저리그에서 일본에서의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고 적용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투타 모두에서 1인자와 함께 원투펀치를 이뤄줄 선수들을 찾아내면서 다저스를 꺾고 2인자가 아닌 1인자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끝없는 경쟁입니다. 마운드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토론토는 그래도 강팀으로 분류될 겁니다. MLB.com의 개막 직전 예상을 보면 AL 동부는 토론토가 우승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토론토의 진짜 문제는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본인들이 속한 환경이겠죠. AL 동부는 항상 누가 우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곳입니다. 다저스, 미러키,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전부 지난해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했던 팀들이었죠. 클리브랜드와 미러키는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그만큼 해당 지구의 다른 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을 벗어날 확률도 떨어지거든요. AL 서부도 시애틀 이전에 휴스턴이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L 동부는 절대 강자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죠. 2017-18년 보스턴이 연속으로 풀타임 시즌 지구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이 기록을 만들어내는 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 시즌에서 100승을 올려도 그 다음 시즌에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지구가 AL 동부지구입니다. 2021년 템파베이가 100승을 올렸지만 그 뒤에 86승으로 지구 3위에 머물렀고 2023년 볼티모어 역시도 101승을 올렸는데 그 왕자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024 시즌 양키스가 정규 시즌 94승 이후에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가져가면서 이듬해 더 기대감을 높였고 그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 또 다른 94승 팀이 복병처럼 나타나면서 지구 우승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토론토가 전력 보강은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탈 전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또 득실차로 전력의 수준을 보면 지난해 토론토보다 양키스와 보스턴의 전력이 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발전이 내부 경쟁이 밑바탕이 돼서 외부
내부 경쟁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컨택트 능력에서 리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네이선 루카스가 올 시즌 백업으로 밀려날 수 있는데 바저나 산체스 이런 선수들에게 출장 시간을 뺏어올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스트로도 토론토가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강점을 어필을 하면서 경기에 나오는 순간들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팀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선발진도 라우와 셔저가 들어갔지만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나 유망주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다저스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도 다저스가 매년 투수 뎁스를 넘치게 채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토론토의 최대 변수는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경쟁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서 팀 전력도 키우고 또 경쟁 구도의 피로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킬레스 건입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불펜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 시즌 표면적인 불펜 성적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평균 자책점도 3.98로 메이저리그 16위, FIP도 3.99로 메이저리그 13위를 기록을 했고 9이닝당 탈삼진도 메이저리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게 느껴졌던 점은 마무리였던 제프 호프먼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호프먼이 지난 시즌에 평균 자책점이 4.37이었고 FIP가 4.90이었는데 50이닝 이상 불펜 144명 가운데 평균 자책점이 124위였고 FIP는 137이었습니다. 컨텐더 팀의 마무리라고 볼 수 없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피홈런이 총 15개였는데 2023년, 2024년 두 시즌 동안 총 맞은 게 9개였거든요. 피홈런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안함을 보여줬고 세이브 상황에서 평균 자책점이 5.06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보다 잘 던지긴 했지만 결정적인 상황, 월드시리즈 7차전 9회에 미겔 로하스에게 동점 홈런 허용으로 결국 토론토가 우승 문턱에서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프먼은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15개 피홈런 가운데 10개가 포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심의 비중을 줄이면서 스플리터와 슬라이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범 경기에서는 여전히 빠른 공의 비중이 높았거든요. 정규 시즌 가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스플리터의 수직 무브먼트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립도 조금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난 시즌의 마지막 장면의 아픔을 극복을 하고 올 시즌 안정된 마무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프먼까지 가는 연결고리인 FA로 영입한 타일러 로저스는 계속해서 NL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도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아메리칸 동부에서 그 느린 구속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매경기 출장을 했던 루이 발랜드는 토론토 불펜 가운데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규 시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불펜에 외부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똑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호프먼이 각성을 하고 다른 불펜 투수들도 제 역할을 하면서 불펜이 안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부상 피하기입니다. 앞서 최대 변수는 외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우려되는 건 역시나 부상입니다. 다저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늦게까지 야구를 한 팀이었는데 최근에 토론토는 이렇게 야구를 해본 적이 없었죠. 선수들을 보더라도 스프링어와 셔저를 빼면 없었는데 이 두 선수는 모두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무리한 후유증은 마운드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세비지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부상자 명단에 빠져 있죠. 포스트 시즌에서 정규 시즌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한 부분이 이미 지금 피로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등판이 없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언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셰인 비버도 팀에 잔류는 했지만 팔꿈치 부상이고 베리어스도 팔꿈치 피로골절로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야수 쪽에서도 산탄데르가 서서히 금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아마 이번 시즌 거의 대부분을 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셔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부상이 치명적인 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있겠죠. 특정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부상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토론토는 슈나이더 감독도 부상자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변수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부상을 꼭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론토 선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렇죠.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상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초반 버티기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워낙 치열한 지구이기 때문에 초반에 처지면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앞서 이창섭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나오는 선수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예세비지라던가 비버 이런 선수들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초반에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불펜에서도 이미 가르시아가 지난 시즌 팔꿈치 관절경 수술 받으면서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하는데 시즌 초반 일정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시즌 첫 9경기를 애슬레틱스, 콜로라도, 화이삭스 이 9경기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9경기가 끝나면 다저스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토론토가 60경기를 치르는데 보스턴이 3경기, 템파베이 6경기, 양키스 4경기, 볼티모어 4경기 17경기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지구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미러키, 애리조나,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같은 다른 지구 컨텐더 팀들과의 경기도 5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부상 이슈로 이 경기들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초반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워낙 순위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같은 지구 팀들이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상대 전적에서 밀리게 되면은 순위 경쟁에서 처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일정을 극복하면서 토론토가 초반에 잘 버텨야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패권을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딜런 시즈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많이 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지난 시즌 성적은 32게임, 8승 12패, ERA 4.55로 썩 좋진 않았지만 세부 지표가 건재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디퍼가 6,400만 달러 정도 있어도 연평균 3천만 달러는 크로스나 야마모토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토론토는 이 정도의 투자가 감행이 돼야 정상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즈도 토론토의 믿음에 보답을 해줘야 돼요. AL 동부는 타자보다는 투수들이 생존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올해 토론토가 견제해야 될 라이벌들은 볼티모어나 템파베이보다는 양키스나 보스턴인데 딜런 시즈가 양키스와 보스턴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죠. 지난해 준수한 피칭을 한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양키스에게 통산 6게임 나와서 ERA 5.34, 보스턴 상대로도 6게임 나와서 ERA 6.04였습니다. 여기에 페네이파크 3경기에서는 ERA 1.62로 나쁘지 않았는데 캠든 야즈, 트로피카나 필드, 양키 스타디움은 조금 찝찝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즈도 그동안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른 투수가 됐기 때문에 커리어 약점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양키스 같은 경우엔 시즈의 고질적인 약점인 볼넷이 두드러질 수 있는 팀이죠. 양키스는 지난해 볼넷률이 가장 높았던 팀이었습니다.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AL 동부에 왔다가 큰 코 다쳤던 투수들이 꽤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양키스에 로돈이 있었는데 결국에 로돈도 다채로운 투수로 변신을 했고요. 시즈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싱크와 너클커브 체인지업을 더 던져보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토론토 선발진의 부상자가 넘쳐나오는 가운데 시즈는 내구성이 가장 돋보이는 투수였죠. 강점은 유지하되 약점을 보완을 하면서 로비레이처럼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지 궁금해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에디슨 바저입니다. 타선의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당연히 잘해야 그렇죠? 되는 네. 선수고요. 앞서 게레로를 도와줄 2인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에 가장 걸맞는 선수로 성장해야 되는 게 에디슨 바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첫 풀타임 시즌이었는데 135경기 나서서 2할 4푼 3리, 홈런 21개, 74타점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가서는 바저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17경기에서 3할 6푼 7리, 홈런 3개에 9타점 기록하면서 게레로와 함께
세계 타선을 이끌었고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 월드 시리즈 역대 최초 대타 말루 홈런이라는 역사적인 장면도 연출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 하드 히트 비중이 51%로 리그 16위였고 팀 내에서는 게레로보다 높은 1위였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 기간 때도 타구 속도가 93.7마일로 꾸준하게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 득점권에서도 2할 9푼 5리, OPS 0.861로 시즌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중심 타선에 위치를 하면서 스프링어, 게레로를 불러들이는 타격을 찰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저의 성격이 모든 거를 10을 만점으로 할 때 10으로 하는 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첫 풀타임을 치르면서 모든 것을 10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9로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전후반기 차이가 많이 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성적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의 성적이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모든 걸 10으로 하면서 올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저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올려놓은 기대치를 올 시즌 정규 시즌에 충족을 시켜주면서 게레로와 함께 타선의 원투펀치를 이뤄주기를 기대를 하는 마음에서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적수가 없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적수가 없다는 건 당연히 AL 동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고 저는 AL 동부에서 가장 강한 팀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호프먼이 월드 시리즈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는다입니다. 아, 우승이네. 지난 시즌에 호프먼이 우승을 날렸잖아요. 그거를 만회하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는 거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불개주가 승부욕을 잃어버린답니다. 지금까지 게레로 주니어 얘기 하나도 안 나왔다가 최악의 시나리오 때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게레로 주니어가 그 승부욕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는 더 강해질 수 있었지만 만약 이 승부욕을 보여주지 않고 말 그대로 욕심이 없는 천재로 남게 된다면 토론토에게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반 너도 나도 선발하겠다고 싸운다입니다. 토론토가 지금 선발 뎁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이거든요. 개막 5선발 뿐만 아니라 부상에서 복귀하는 트레이 에세비지, 셰인 비버, 호세 베리오스 이런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을 때 선발 로테이션의 정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너도 나도 나서겠다고 하면 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는 불펜 가야지 뭐.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프리뷰를 마지막으로 2026년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는 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토론토의 올 시즌을 포함해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막하기 전에 끝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30팀을 전부 다 꾸준한 분량으로 모두 다뤘다는 부분에서는 메이저리그를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프리뷰 다음엔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